그러니까 세 지역 모두 거품이 거의 다 빠졌고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부산은 마이크로소프트다. 대구는 애플이다. 송도는 엔비디아나 테슬라다. 그러면 대체 1등이 누구란 말이죠? 앵무님, 저번 광역시 월드컵에 이어서 네. 이번에는 지역에서 좀 가장 비싼 아파트별로 월드컵을 또 해보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좀 준비 좀 해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연도별로 지역별 대장 아파트 가격들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 네. 앵무님 원픽이 궁금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 대장 아파트를 뽑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면 또 미래 대장이 될 수 있는 재건축도 있고, 지금 현재 괜찮은 신축 아파트도 있고, 그 다음에 입지는 조금 아쉬운데 상품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현재 가격이 가장 높은 곳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 제 기준으로, 이거 제가 그냥 좋아하는 아파트 뽑는 월드컵이잖아요. 그래서 각 대장별로 해서 제가 2개씩만 뽑아봤거든요. 이 2개를 단지를 가지고 토너먼트를 하면 이게 6대 광역시니까 총 16개의 대표 선수가 등장할 거예요. 그 16개 단지를 가지고 토너먼트를 진행하면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대장 아파트가 가격도 있고 뭐 입지 네. 여러 가지 고려해서 랭구님이 지역별로 2개씩 뽑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가격하고 입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거죠. 네, 그러면 오늘은 총 3부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네. 1부는 각 지역별 랭구님께서 아파트를 뽑아주고 2부에서는 6강전, 네. 3부에서는 올라온 3개 지역으로 랭구님 최종 원픽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그럼 1부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네. 첫 번째 지역은 제 고향이기도 한 부산부터 해주세요. 부산에 가면 지금 사실 대표 아파트가 너무 많은데 뽑는 게 좀 어려웠어요. 2개만 뽑아야 되니까 가격하고 입지를 고려했을 때 일단 첫 번째 후보군으로 그 우동이 좋거든요. 해운대구에 있는 우동, 거기에서 신축인 마린시티 자이. 이게 좀 단점이 이제 주상복합이고 단지 세대수가 300세대가 안 돼요. 그렇지만 또 입지가 양호하기 때문에 이거하고 한 개 더 고민한다면 해운대구는 아니지만 남구 용호동에 있는 W 아파트, 많은 분들이 아실 거거든요. 이것도 주상복합이긴 한데 제일 작은 평이 39평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도 선호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 2개 중에서 선택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해운대구랑 남구를 비교한다고 이러면서 의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 지금 가격을 보면 사실은 큰 차이는 안 나거든요. 평당 가격으로 봤을 때. 둘 다 한 평당 3,300, 400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2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W를 선택할 것 같아요. 아, 왜요? 입지는 누가 봐도 우동이 좋은데 그 좋은 곳에 만약에 W처럼 잘 지어놨다고 하면 당연히 그걸 선택하겠지만 둘 다 주상복합이죠. 근데 규모가 W가 커요. 그 다음에 바다뷰가 광안대교죠. 이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게 다 보이거든요. 거실에서. 사무소도 너무 좋고요. 1군 브랜드는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뭐 수영장도 있고 커뮤니티 시설도 괜찮아서 사무성이 좋다. 그리고 학원도 좀 근처에 있더라. 용호동이라는 동네가 예전부터 엄청난 부촌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변모를 계속 했고 지금 100% 아파트로만 구성되어 있는 입지거든요. 마트도 가깝고. 그래서 이 정도면 무난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부산에서는 네. 마린시티 자이랑 W 네. 고르셨고 네.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주관적으로 W가 더 좋다. 지금은 그래서 W가 우선 부산의 대장 아파트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부산은 진짜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아. 아니, 대우 아레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입지 쟁쟁하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아직 그거는 이제 구축일 뿐이고, 아직 단계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뭐 3위 비치하고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시작 단계라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뽑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부산분들이 댓글이 제일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그래서 각자 뭔가 대장 아파트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재밌는 영상이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지역은 대전 해주세요. 대전은 제가 또 2개 아파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서구에 있는 둔산동 크로바. 유명한 아파트거든요. 이름도 좀 특이하기도 하고요. 좀 오래된 아파트예요. 지금 대략 한 31평 기준 10억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성구에 가면 대전의 이제 신도시죠. 상대동 쪽에 아이파크시티 1단지, 2단지. 요 2개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2개를 갖고 왔습니다. 시세는 아이파크시티가 지금 조금 더 저렴해요. 예전에는 크로바를 이긴다 이런 이야기도 많았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못하죠. 저는 2개 중에 미래 가치라든지 이걸 다 감안했을 때 픽하라고 한다면 저는 두산동 크로바를 할 것 같아요. 뭐 이유는 지방은 학군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다른 것보다. 근데 아까 부산은 학군이 약간 흩어져 있어요. 동래도 약간 흩어져 있고 수영도 흩어져 있고 뭐 해운대 흩어져 있는데 대전은 압도적으로 둔산동 학군이 좋거든요.
그리고 학원가도 다 밀집돼 있고, 그리고 일자리도 다 거기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뭐 고민할 거 없이 크로바다. 그러면 대전에서는 크로바가 네. 이렇게 올라왔고요. 세 번째는 요새 사람들이 또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대구 해주세요. 대구는 이제 수성구 범호동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성구 범호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범어 아파트 하고 그 바로 이제 대각선 쪽에 있는 두산 위브드 제니스. 저는 이렇게 비교를 할 것 같아요. 사실 비교 대상이 아닐 수도 있긴 한데요. 특징이 너무 달라가지고 하나 아파트고 하나는 주상복합인데 두산 위브드 제니스는 층이 너무 높거든요. 사거리 코너에 있고. 근데 그렇지만 두산 위브드 제니스가 제일 작은 평수가 49평이에요. 그게 지금 매매가가 16억 정도 하거든요. 제일 저렴한 게. 그 다음에 힐세트 버머가 지금 33평 아파트인데 15억 정도예요. 결국은 평수는 다르지만 매매가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고민을 해볼만 하거든요. 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이 두 개를 갖고 왔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선택보다는 항상 대중들은 어떤 거 선택할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범어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범어를 픽할 것 같아요. 네. 초등학교 거리가 조금 멀어요. 그렇긴 하지만 거기는 이제 중고등학교가 더 중요하거든요. 의대를 많이 보내는 걸로 전국에서 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학생이 정말로 학교 집 학원 트라이앵글로 돌아야 되거든요. 그러기에는 힐스테이트 범어가 위치가 완벽하다. 그래서 제가 선택했습니다. 네 번째는 울산 해주세요. 울산은 이제 남구 신정동에 나와야 되죠. 옥동하고 신정동 나와야 되는데 옥동은 신축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신정동에 있는 문수로 2차 아이파크 1단지, 2단지 이렇게 딱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떠오르는 이제 다크호스 하나가 최근에 분양을 했거든요. 남구 신정동에 있는 라엘 S라고 하는 아파트. 그게 8구역이거든요. B8구역 재개발로 해가지고 지금 새 아파트가 되는 건데 브랜드가 롯데하고 SK거든요. 이게 이제 28년도 초가 되면 입주를 할 거예요. 5월 13일 날 파사타에 분양했을 때 분양가가 8억 2천이었거든요. 근데 경쟁률이 147대 1 나왔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많은 입지라는 거예요. 이 두 개 나중에 완성됐을 때 누가 더 좋을 거냐 고민해 본 거예요. 저는 두 개 중에 하나를 픽하라고 한다면 라엘스는 지금 분양가가 8억 2천인데 당연히 그 정도 경쟁률이면 프리미엄도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아까 문수리 2차 아이파크는 현재 10억 정도 하거든요. 저는 학원이 가까운 문수리 2차 아이파크를 선택할 것 같아요. 라엘스가 동원 신정동인데 생활권은 야암동에 가까워요. 그래서 학원들 아무리 그 차량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문수리 2차 아이파크. 그리고 다섯 번째는 광주 네. 해주세요. 광주가 생각보다 저는 좀 어려웠어요. 다른 지역들보다. 일단 대장을 제가 두 개 뽑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남구에 있는 봉선동 유명하죠. 제일 풍경채 아파트 하나 하고요. 그 다음 또 떠오르는 다크호스. 서구에 가면 쌍촌동에 상무센트럴 자이라고 있어요. 이게 분양을 9억 3천에 했거든요. 근데 그게 완판 났단 말이죠. 25년 4월인가 입주해요. 근데 너무 비싸게 분양을 했거든요. 그 이후로 계속 하락기를 맞이했으니까 현재는 조금 마이너스 비율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가격 차이가 엄청 크게는 안 납니다. 두 개 아파트가 거의 비슷해요. 이 중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상품성은 당연히 센트럴 차이인데 그래도 저는 지방 학군지라서 봉선동 제일 풍경채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만 더 첨언하면 봉선동 제일 풍경채가 33평 단일 평형이에요. 그게 좀 아쉬워요. 그리고 광주는 이제 앞으로 2호선 교통호재가 있거든요. 시간이 뭐 아직 많이 남았지만 거기에서 좀 밀려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제일 풍경채인데 한 5년, 7년 이렇게 좀 더 길게 놓고 보면 상무 센트럴 차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섯 번째 마지막 인천 해주세요. 수도권에 포함되는 인천 지역은 일단 송도가 나와야 되겠죠. 송도에 있는 아파트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은 109가 이제 학군 유명하고 공원뷰가 나오는 송도 센트럴 파크 푸르지오를 가져왔고요. 두 번째는 309 쪽에 송도 더샵 파크 에비뉴를 가지고 왔어요. 거기는 이제 교통호재가 있으면서 상권이 가깝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장단점이 다 있어요, 둘 다.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공원뷰도 좋고 다 좋은데 송도가 가진 가장 큰 단점이 서울과 근접성이 좀 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GTX 호재 그 초역세권이 될 수 있는 309 역세권 아파트를 선택하지 않을까. 그래서 송도 더샵 파크 에비뉴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33평은 뷰가 안 나오거든요. 거기는 더 큰 평수를 사야 되는데 지금 33평대 위주로 이제 검토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1부에서는 랭고님이 각 지역별 대장을 뽑아주셨고
이걸 가지고 저희가 2부에서 한번 네. 원픽을 또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강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랭구님은 6강전 할 때 어떤 기준을 뽑고 하는지 먼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수요 그리고 입지 두 개를 제일 많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바로 6강전 첫 번째 대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부산 남구 용호동 W 대 대전 서구 둔산동 크로바. 참 뽑기 어렵다. 제2의 도시 인구수를 봤을 때 부산을 선택할 것 같아요. 비슷한데 부산의 점수 조금 더 주고 싶네요. 대전도 장점이 많거든요. 상위 0.00001%라는 게 장점이에요. 부산 용호동은 대장 입지가 아니거든요. 선택지가 많아요. 엄청 흩어져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요. 그렇지만 대전보다 부산이 항상 가장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 부산이 항상 높은 시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곳에서 제일 비싼 거랑 경기도에서 제일 비싼 거 비교하면 무조건 서울이 압도적으로 높을 거고, 물론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도시의 크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부산 그 인구수 수요 좀 감안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용하기에도 무난하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대결. 네. 대구 수성구 범호동 힐스테이트 범어 대 울산 남구 신정동 문수로 2차 아이파크. 이건 좀 쉬웠어요. 이거는 아. 대구의 승리. 왜냐면 도시의 크기도 대구가 훨씬 크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학군 수요가 가장 센 곳이 대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방은 학군이 중요한데 이건 너무 사벽이다. 대구 승리. 그리고 가장 좋은 입지에 가장 상품성도 양호한 아파트거든요. 6강전 마지막 대결. 네. 광주 남구 봉선동 제일풍경채 대 송도 더샵 파크 에비뉴. 이거는 인천 송도의 승리. 도시 크기만 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도시의 생김새만 봐도 너무 극과 극이에요. 봉선동은 진짜 구도심 중에 구도심이고 송도는 진짜 완전 미래 도시 같은 느낌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비교는 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누가 더 비싸냐 보다는 또 미래에 누가 더 좋아질 수 있느냐 이것까지 감안을 하다 보니까 미래 호재나 이런 부분에서 인천 송도가 호재가 더 많아요. 그래서 송도 쪽에 좀 힘을 실어주고 싶네요. 그러면 이제 올라온 3개의 아파트를 가지고 네. 마지막 3부 결승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3파전이네요. 세계 어디죠? 부산, 대구, 인천이요. 와, 부산, 대구, 인천 제일 센 곳이 올라왔네요. 네. 대전이 진짜 안타깝게 떨어졌네. 네. 대전이 진짜 강력한 후보군인데.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이 아파트들이 각 지역에서 입지도 가장 좋고 지어진 지 한 10년 정도 된 곳들인가요? 용호동은 신축이고요. 범어동에 있는 힐세트 범어도 신축이고요. 송도 도샵도 신축이에요. 전부 다 신축이에요. 입지 좋은 신축들끼리 이제 대결하는 거네요. 네. 랭군이 어떤 기준 네. 가지고 뽑으셨나요? 마지막 결승전에서는 단순히 그냥 입지만 가지고 판단하면 아쉬울 것 같아서 조금 다각도로 평가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그 다각도에 있어서 2가지 정도를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역이 이제 하나는 저기 수도권 인천에 있고 대구, 부산은 좀 가까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흐름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들에 대한 흐름을 가지고 어떤 지역이 조금 더 저평가 여부가 있는지 체크해보고 나중에는 미래 가치, 호재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겸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평가 여부 흐름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 3개 아파트는 너무 신축이라서 과거 흐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 흐름을 볼 수 있는 이 입지와 유사한 단지들을 좀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부산, 대구, 인천을 대표하는 어떤 오래된 아파트를 가지고 왔거든요. 일단 부산을 대표하는 단지는 남구는 아니지만 해운대구에 가면 신시가지 좌동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림 1차 아파트가 대단지이면서 대표 단지가 될 수 있어요. 또 96년식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가격 그래프가 다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는 1세트보다는 만촌동에 가면 우방타운 1차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해운대구 자동하고 연식이 비슷하거든요. 97년식이고 그 다음에 송도로 갔을 때는 송도 제일 빨리 입주한 게 송도 풍림 I1이거든요. 이게 05년식인데 물론 97년식이 없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이 아파트를 가지고 3개를 제가 그래프를 비교해봤어요. 이 3개 그래프를 보면 지금 현재 시세는 어떤 것 같아요? 다 비슷해요. 지금은 비슷한 것 같죠. 네. 근데 과거에는 약간씩 다른 시기가 있었거든요. 2009년도를 보면 그래프가 어땠을까요? 송도가 시세가 진짜 넘사벽으로 비쌌거든요. 2배 가까이 차이 나요. 이때는 뭘 사야 되는 거냐면 송도를 살 게 아니라 부산이나 대구를 사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2008, 2009년 그때 송도 막 거품이 제일 심했던 시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꼬꾸라지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이게 지금 안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꾸준하게 쭉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부터는 사실은 인천보다는 지방 경상권을 선택하는 게 낫다라는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까지 쭉 이제 와보면 이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이제 이 세 개 지역이 전부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2015년부터 18년도까지 광역시 중에서 대구가 흐름이 제일 좋았어요. 왜냐면 대구가 제일 늦게 올랐어요. 광역시, 부산 오르고 대전 오르고 뭐 전부 다 오를 동안에 대구가 못 오르다가 15년부터 쫙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피크가 17, 18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엔딩도 대구가 제일 커요. 그래서 이게 2018, 19, 20 이렇게 늦게 넘어갔을 때는 사실은 대구를 선택하면 안 되는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최근 한 2년 동안은 모두 하락했잖아요. 네. 이게 이제 특정 지역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금리 인상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역이 똑같이 요인을 받은 거죠. 그리고 2024년 초부터 해가지고 이걸 확대해보면 지금 23년 초가 어떻게 보면 바닥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1년 동안 좀 미세하지만 시세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 지역 모두 거품이 거의 다 빠졌고요. 바닥 다지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23년 초반에는 시세가 5억에서 5억 5천 정도 이 세 개 단지가 그리고 지금 23년 5월 넘어서서는 이게 5억 5천에서 6억 5천까지 지금 시세가 쭉 올라오고 있거든요. 과거 우리가 이제 흐름을 본 이유가 이 큰 흐름을 보면서 지금 현재 혹시 저평가된 지역이 있는지 요걸 지금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세 개 아파트 단지가 전부 다 딱 붙어 있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특정 지역이 저평가가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 개 지역이 전부 다 눌림당했으니까. 그래서 흐름을 보고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게 더 저평가일까를 고민할 필요는 없다. 아. 심지어 매매 가격 자체도 지금 완벽하게 똑같아졌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지역이 조금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을까? 그 정도만 보면 되겠죠. 그리고 미래 호재가 어디가 더 좋냐? 흐름은 결국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야기예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저평가가 확실하게 됐거나 아니면 이제 호재가 있어줘야 되는 거죠. 일단은 흐름을 가지고 포인트를 받고요. 흐름보다는 이제 입지 상품성, 미래 호재를 보고 해주신다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게 이제 호재인데 지금 우리가 부산 남구에 호재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 없거든요.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그냥 아파트가 이제 새롭게 옆에 조금씩 뭐 나올 거 말고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수성구 범어동은 호재가 없거든요. 그냥 학군이 계속 좋은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변화사항이 있는 게 송도죠. 송도가 어떤 호재가 있냐면 GTX 교통 호재가 있죠. 초역세권되거든요. 두 번째는 일자리가 증가하는 곳이기도 해요. 지금 바이오 관련된 회사들 공장 증설하고 아직 완성체가 아니거든요. 11공구가 지금 최근에 이제 분양을 계속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또 3년 뒤에 입주를 계속 한다는 소리죠. 인구가 또 계속 증가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나름 호재가 많다. 미래 호재 측면에서는 송도가 압도적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체크포인트 두 번째, 과거 고점으로 봤을 때는 또 어디가 높죠? 흐름상으로는 문제가 없고 미래 호재는 송도가 있는데 과거 고점을 또 체크해 볼 필요가 있긴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지역의 포텐셜이거든요. 부산 W는 과거 고점이 17억이었어요. 그 다음에 대구 범어된 힐스테이트 범어도 17억이었어요. 지금은 15억대 조금 됐지만 지금 거의 90% 가까이 왔죠. 회복을 했죠. 송도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또 신축이다 보니까 입주 끝나고 나서 거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바로 옆에 딱 붙어있는 단지가 더샵 퍼스트 파크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보다 여기 가깝기 때문에 한 10% 정도 더 비싸요. 그래서 더샵 퍼스트 파크라고 비교를 해보면 걔가 13억이 고점이었어요. 만약에 파크 에비뉴가 고점을 만약에 그때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한 14억까지는 가능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과거 고점에서 봤을 때 송도가 제일 밀리죠. 아무래도 부산, 대구가 더 센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고점으로는 부산, 대구가 낫다. 그러면 대체 1등이 누구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요약해보면은 쉽게 이제 비유하면 이런 거죠. 주식으로 한번 비교해보면 부산은 마이크로소프트다. 덩치가 큰 어떤 그런 회사 같은 느낌이에요. 대구는 완벽한 학군 수요가 있어서 절대 수요가 있어요. 애플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구는 애플이다. 송도는 여기는 약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거든요. 엔비디아나 테슬라다. 이렇게 보면 딱 비슷할 수 있어요. 네, 송도가 변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계속 변하진 않는데 그냥 계속 좋은 애플이냐. 부산은 뭐 해운대도 있고 뭐도 있고 클라우드도 하면서도 요즘 AI도 한다고 하고 뭐 쟁쟁하잖아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에요. 저는 주식 투자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이 회사들 중에서 하나를 사야 된다고 하면 저는 애플 거 살 거예요. 대구요? 네. 아, 저는 대구 거를 살 것 같아요. 오. 왜냐하면 그 광역시는 학군이 중요해요. 근데 학군의 끝판왕이 의대예요. 그 의대에 대한 사람들 니즈가 사라지지 않는 한은 이 아파트의 수요는 절대적이에요. 흔들림이 적은 이제 대체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W 대체하려면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어요. 옆에 뭐 3연빛이 등장하고 나머지 우동에 뭐 쌀바트 몇 개만 좀 등장해주면 바로 대체됩니다. 근데 그 수성구는 대체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선택이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거의 30분 동안 설명해 주셔서 최종 선택 대구 분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랭모님의 최종 원픽을 얻으셨네요. 네, 철저히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이었다는 걸 그냥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구를 사라. 요건 대구를 사라. 그 말은 아니시죠? 그렇죠. 왜냐면 대구가 지금 현재는 분위기가 안 좋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얘가 지금 전고점의 거의 90%를 먼저 회복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길게 놓고 봤을 때 그냥 공짜로 하나 준다면 뭐 가질 거냐. 저는 요거 그냥 가지겠다 요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월드컵 중에서 저는 가장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네. 다음 월드컵도 재밌는 걸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